자, 이란은 공식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지도부는 전국의 핵시설과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평화로운 시민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웠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 관리들은 핵분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물러설 곳이 없으며 특히 오늘 밤 이란 문명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발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펜타곤에서는 전술 핵무기 사용까지 포함한 극단적인 선택지들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도 고려되고 있는데 이는 공격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미 잠재적인 전쟁 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이란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오늘 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위협을 실행에 옮긴다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주제로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홍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니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시간이 공식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만약 이란 정권이 동부 표준시로 오후 8시까지 그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명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했습니다. 키예프에서는 이 시간이 이미 4월 8일 새벽 3시가 됩니다. 바로 이 시간 이후에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격을 이란에 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핵무기 사용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술핵이겠지만 자신의 의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결국 이란 정권을 항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의 새로운 위협은 이란에 대한 일련의 공개 경고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으로 분명히 테헤란에게 신속하게 합의하지 않을 경우 위험이 너무 크다는 점을 설득하려는 시도의 일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최후 통첩이 만료되기 직전 마지막 몇 시간 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의 중재자들이 어떻게든 양측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심지어 10개 항목으로 된 평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계획은 이미 미국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를 전쟁 범죄를 계획한 혐의로 비난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협상에 관한 공개 성명에서 특별한 유연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엑시오스 등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48시간 동안 비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란 외교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는 오늘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정한 마감 시한, 즉 동부 표준시로 오후 8시까지 집중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오늘 밤 한 문명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부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상황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란의 다른 더 현명하고 덜 극단적인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린다면 말이죠.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저녁 세계의 길고 복잡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협상가들은 어떻게든 협상을 계속하려고 했고 이란인들과 미국인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뉴욕타임스는 새로운 압박과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이 이어진 후 이란이 미국과의 휴전 협상에서 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헤란은 파키스탄을 통해 더 이상 미국인들과의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말이죠. 더 이상 협상은 없을 것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특히 파키스탄을 통해 교전 중단에 대해 합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촉들은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더 강경해졌고 요구사항도 더 단호해졌습니다. 미국이 최후 통첩 만료 전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압박을 강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 외에도 미국은 이란의 주요 석유 거점인 하르크 섬 인근의 군사 목표물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고
그와 동시에 이란에게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관리들에 따르면 추가 협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지금 상황이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란 대통령 마수드 피지시키아는 1,400만 명이 넘는 이란인들이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1,400만 명이 넘는 자랑스러운 이란인들이 이미 이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 역시 이란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피지시키안이 잔파다 운동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역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직역하자면 이란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지난달 전쟁이 시작될 때 시작되었고 그 목적은 마치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지원자, 심지어 12세 어린이들까지도 이란 혁명수비대, 그 청년 조직인 바시지, 그리고 정규군에 합류하라는 호소였습니다. 즉, 실제로는 만약 지상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경우 전쟁에 참여할 준비가 된 자원자들의 명단을 모으기 위한 일종의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여성 부대와 정말 죄송하지만 아주 어린아이들이 자동 소총을 들고 있는 장면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이런 장면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특정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원하신다면 이런 장면을 직접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이것이 선전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가리고 얼굴을 가린 여성들과 자동 소총을 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란의 다리와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했고 석유 및 수자원 인프라와 같은 다른 목표들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이는 또 다른 조치로 미국 군대는 화요일 아침 전략적으로 중요한 하르칵 섬에 있는 수십 개의 군사시설을 공격했습니다. 미국 관리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섬의 석유 수출 인프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공격이 이미 이번 전쟁 중에 포격을 받았던 군사 목표물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화요일과 월요일 저녁 내내 이스라엘이 이란의 철도와 다리를 공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Вчера наши пилоты уничтожили 이란 공군기지에 있는 수출용 항공기와 수십 대의 헬리콥터. 오늘 그들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사용하는 철도와 다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무기 생산을 위한 원자재, 무기 자체, 그리고 우리와 미국, 그리고 이 지역 국가들을 공격하는 무장 세력을 이동시키는데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그 무장 세력들은 이란 국민도 억압하고 있습니다. 공격은 이란 국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은 8개의 이란 다리에 공격을 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공격이 테헤란, 카라자테, 타브리즈, 카샨, 쿰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 유도 탄약과 공중 감시를 포함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은 전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수시설, 다리, 발전소 등과 같이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시설들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군사 목표로 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프라도 공격의 적절한 목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인프라가 이란의 군사적 목적으로 이중 용도로 사용된다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말하자면 일정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란에서 촬영된 몇몇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 후에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최후 통첩 속에서 이란 당국은 실제로 일부 핵심 인프라를 사람들로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이른바 인간 사슬로 인프라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로 방어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란의 메으르 통신사는 케르만샤에 있는 발전소에서 인간 사슬이 형성됐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사진에는 이란인들이 시설 주위에 모여 손에 플래카드와 이란 국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메으르 통신은 따로 테브리즈 발전소에서 인간 사슬이 형성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보도는 이란 남부 아흐바즈의 다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다리 위에 줄지어 서서 인간 사슬을 만들었고 이란의 긴 국기를 펼쳤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이란 정권은 사실상 이런 것을 러시아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러시아인들은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돈바스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했을 때 똑같은 전술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민간인들을 앞세웠고 그 뒤에야 러시아 군인들이 따라갔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처음에는 그들이 러시아 군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리틀 그린맨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런 전술을 인정했다고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는 현지 주민과 민간인들이 앞장서서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러시아 군인들이 따라가면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란인들도 똑같은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으르 통신의 보도에서는 이런 인간 사슬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란의 애국자라고 부르며 그들이 스스로 영토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행동의 성격 자체가 이란 당국이 민간인의 존재를 추가적인 억제 요소로 활용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에너지 및 기타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다리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서 있다면 미국인들이 어떻게 그 다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발전소 부지와 그 주변에 민간인들을 줄지어 세워뒀다면 어떻게 발전소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함정이죠. 그러니까 이란 정권이 단순히 민간인들을 방패로 삼으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추가됩니다. 실제로 일부 이란인들이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분명히 일부는 이란을 위해, 더 정확히 말하면 이란 정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상황 전개를 지켜볼 것이고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즉시 바로 방송에 나와서 모든 상황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꼭 구독해주세요. 여기서 말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금액이든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이것이 이 채널을 지원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정말 한 번의 클릭으로 바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서 페이트리온, 마이미어 커피, 스폰서, 유튜브, 은행 계좌, 암호화폐 지갑 등 다양한 플랫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